2023년 쿼터백 드래프트,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드래프트였죠. 전체 탑 4픽이 이 3명의 쿼터백이 뽑혔을 정도로 차례대로 브라이스 영, 캐롤라이나 팬터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의 CJ 스트라우드 픽,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의 앤선 리차드슨 픽처럼 정말 많은 팀들이 이 쿼터백들을 이 상위 라운드에서 원했고, 이들이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것이라고 정말 확신했고, 그렇기에 이렇게 높은 픽과 정말 많은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들은 이 선수들을 픽했습니다. 또 2라운드에서도 이 윌 레비스라는 충분히 시간만 있다면 주전 쿼터백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쿼터백도 이 테네시 타이탄스가 뽑으면서 정말 2023년 이 루키 쿼터백들이 각자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각 팀마다 정말 다른 결과물과 성적표들을 가지고 온 시즌이지 않나 싶어요. 잘된 팀도 있고, 또 못한 팀도 있고, 또 부상이라는 측면 때문에 평가를 하기 애매한 팀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2023년 탑5 루키 쿼터백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팀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대로 매기겠습니다. 제 2023년 루키 쿼터백 탑5 전체 5위에 꼽히는 이 쿼터백은 바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에이든 오코넬입니다. 네, 에이든 오코넬은 사실 프리시즌의 왕자라고 꼽혔을 정도로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지미 갈라폴로라는 이 베테랑 쿼터백과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지미 갈라폴로는 항상 부상을 안고 있는 쿼터백이었고, 지미 갈라폴로가 브릿지 쿼터백으로서의 활약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장차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활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감이 있기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갈라폴로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드 라운드, 하위 라운드에서 또 다른 이 쿼터백을 한번 로또성으로 뽑으면서 또 백업도 든든하게 하고, 또 어쩌면 로또를 터트리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이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쿼터백을 뽑게 되었는데요. 에이든 오코넬은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저 또한 프리시즌의 모습만 보고서는 에이든 오코넬은 충분히 NFL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했던 선수였죠. 먼저 이 선수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패스의 정확성, 어느 정도의 안정감, 기복 없는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도 에이든 오코넬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턴오버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른 쿼터백들보다 그래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공을 기회가 없다면 공을 그냥 버리는 플레이를 루키답지 않게 잘 보여주기도 하였고, 또 정해진 플레이들을 잘 소화해내면서 우리가 게임 매니지먼트라는 그러한 유형의 쿼터백으로서 에이든 오코넬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은 역시 프리시즌이었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덱 프레스캇이 프리시즌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이 토니 로모라는 주전을 제치고 카우보이스의 주전 쿼터백이 된 신데렐라 스토리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프리시즌과 이 NFL 정규 시즌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경기의 스피드와 그런 페이스, 템포 모든 것이 당연히 다르고, 또 이 필드 위에 뛰는 선수들의 레벨조차 다르기 때문에 에이든 오코넬은 분명 프리시즌의 왕자로서 정말 좋은 플레이를 펼쳤지만 정규 시즌 이러한 스피드를 감당해내기에는 분명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코넬의 일단 가장 큰 강점,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꽤 괜찮은 패스의 정확성을 보유했고, 또 꽤 괜찮은 디시전 메이킹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고, 안정감과 게임 매니저로서의 그러한 작전 수행 능력, 이러한 것들을 보유함으로써 오코넬은 분명히 이 NFL 정규 시즌에도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들었지만, 오코넬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본인만의 그런 페이스 상황에서 좀 안정성을 유지해야지만 잘 따라온다라는 점이에요. 즉, 상대 디펜스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오펜스 템포가 생각보다 느릴 때, 뭐 본인들의 뭐 기본기나 이런 탤런트가 상대보다 압도당하면서 본인들의 뭐 리시버들이 굉장히 빠르게 뭐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그러한 상황일 때 오코넬은 별다른 플레이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플레이메이커로서의 활용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또 뭐 상황을 타개할 운동 능력, 뭐 발이 뛰어나거나 스크램블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러한 타입의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패스의 정확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매번 뭐 타이트 윈도우에 진짜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패싱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뭐 1대1 아웃사이드 뒷볼을 뭐 노리고 이러한 타입의 쿼터백도 아니에요. 즉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쿼터백은 다 어느 정도의 그러한 기본기와 안정성을 두루 갖춘 쿼터백이긴 하지만 NFL 이 정규 시즌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 레벨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무언가 이 잠재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고, 또 플레이메이커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처럼 조금 이 떨어지는 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 시즌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팀 사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뭐 가드너 민슈라는 또 다른 뭐 브릿지 쿼터백을 데려온 상황 속에서 에이든 오코넬이 혹시 뭐 이번에 주전 쿼터백으로서 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쿼터백이 더욱더 성장해 봤자 가드너 민슈 정도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에이든 오코넬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툴들, 굉장히 잠재력이 낮습니다. 다양한 툴을 가지긴 했지만 잠재력이 낮고, 그것을 뭔가 터트리기에는 이 선수가 가진 뭐 피지컬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오코넬은 뭐 준수한 백업이나 또 뭐 브릿지 쿼터백으로서 앞으로 리그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롤을 찾는데 좀 중점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체 4등의 쿼터백은 바로 테네시 타이탄스의 윌 레비스입니다. 네, 윌 레비스는 현재 굉장히 팀에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죠. 테네시 타이탄스는 올 시즌 이 새롭게 오펜시브 마인드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오라인을 재건하고 또 넘버원 리시버인 뭐 켈빈 리들리를 영입하는 등 올 시즌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 있고, 또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렇게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하는 이유는 결국 단 하나죠. 우리는 1년차 이 윌 레비스의 루키 시즌 때 무언가를 봤다. 이 선수가 가진 무언가는 분명히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무언가 확신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이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렇게 윌 레비스를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테네시 타이탄스가 기대하는 것처럼 분명 무언가를 가진 쿼터백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선수가 드래프트 당시에도 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꼽혔던 뭐 강한 어깨, 앉아서도 공을 뭐 60야드, 70야드를 던진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어깨와,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체지방이 막 굉장히 낮고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막 이런 것들 드래프트 때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이 선수가 가진 뭐 운동 능력, 뭐 굉장히 뭐 잘 뛰어다닐 수도 있고
이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다양한 뭐 스로잉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유지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신체적인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드러낸 선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운동선수와 쿼터백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쿼터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쿼터백 중엔 형편없는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도 굉장히 많죠. 톰 브래디, 페이튼 매닝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일라이 매닝, 뭐 빅벤 다 그냥 형편없는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들 뭐 제대로 잘 뛰지도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정말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분명 이 쿼터백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모델들을 통해서 봐왔어요. 그렇다면 윌 레비스가 과연 진짜 운동 능력만 가진 선수인 것인지 아니면 운동 능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좋은 쿼터백이 될 수 있는 건지를 그 부분을 있어서 좀 구별을 해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 윌 레비스의 그런 쿼터백으로서의 강점 역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들이에요. 이 선수는 진짜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딥볼 패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에요. 실제로 이 딥볼, 이 컨테스티드 캐치에 굉장히 능한 리시버인 디안드레 호킨스와 1대1로 잘 매칭이 되면서 테네시 타이탄스 본인의 루키 시즌에 굉장히 많은 이 딥볼 캐치들을 소화를 해냈어요. 이 NFL이라는 리그에 있어서 이 아웃사이드에서 혼자 1대1로 상대 코너백을 제치고 박스아웃을 해내서 점프볼 캐치를 해낼 수 있는 리시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패스를 언제든지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쿼터백을 보유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상대 디펜스에게 한 명의 세이프티가 무조건 이 넘버원 리시버를 막아야 한다는 그러한 구조적인 불리함을 조작하기도 하고 윌 레비스라는 선수가 가진 이 어깨를 바탕으로 한 딥볼 능력 분명히 NFL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윌 레비스는 만들어냈고 이 선수는 그러한 본인의 어깨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좋은 오펜스 플레이 컬러를 만난다면 오히려 상대 뭐 디펜스, 뭐 코너백과 세이프티가 뭐 후방 쪽으로 이 빅 플레이를 견제하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쿼터백과 오펜스는 뭐 계속해서 언더니스를 향한 뭐 체크다운성 플레이라든지 뭐 3스텝 드랍백을 사용한 뭐 퀵 플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또는 뭐 러싱 게임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쉽게 게임 매니저 같은 타입의 플레이를 소화할 수도 있게 되는 굉장히 이 오펜스의 범용성이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가장 강한 이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가장 강한 이러한 장점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작년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너무나도 극명했던 시즌이었어요. 먼저 이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조금은 나쁜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였고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강한 어깨를 가졌고 디펜스가 이렇게 뒷볼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면 분명 영리한 쿼터백이라면 이것을 역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오펜스를 전진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난 저것도 뚫을 수 있다. 뭐 2대1로 더블 커버리지를 해도 야 디안드레 호킨스 공 잘 잡잖아. 그리고 나도 진짜 저기 정확하게 던질 수 있어. 그럼 우리 그냥 하자. 짧게 가는 거 나 재미없어. 지루해. 그냥 한 방을 노리자. 홈런 타자. 나는 이런 식으로 윌 레비스는 너무나도 공격성이 심했고 이렇게 좋지 않은 디시전 메이킹으로 이어지는 플레이들이 있었고 이 빅 플레이를 너무나도 선호한다는 그런 장면들은 예전 트레버 로렌스의 루키 시즌을 마치 오버랩 하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물들로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뭐 두 번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경기처럼 상대가 존 커버리지를 펼치고 더욱더 후방을 촘촘하게 만들었을 때 윌 레비스는 더 이상 이 다운필드 패싱을
던질 데가 없게 되었고, 그것이 온전히 본인의 고집과 함께 플레이로 이어졌을 때 턴오버로 연결되었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샘플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윌 레비스는 좋은 다리를 가지고 좋은 운동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켓 무브먼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단순히 잘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상대 엣지러셔를 따돌리고 상대 디펜시브 태클 사이로 요리조리 피하고 스텝업을 해내서 패스를 던지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은 진짜 리그에서 제일 못 달리는 쿼터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진짜 한 끗 차이로, 손가락 하나의 차이로 따돌리고 하면서 결국 패스들을 끝까지 다 만들어내는 선수였죠.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켓 어웨어니스, 포켓 프레젠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윌 레비스는 굉장히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상대가 어디서 다가오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피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어요. 결국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포켓이 안정적일 때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해내는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증명해냈고 좋은 선수이지만, 만약 디펜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 윌 레비스를 막기 위해 특정 잘 준비된 모습을 보인다면 윌 레비스는 이 공략할 수 있는,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카운터를 쳐내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했던 시즌이었어요.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이 분명 앞으로도 제이미스 윈스턴이 보여주었었죠. 30개 터치다운을 했지만 30개 인터셉션, 30-30 클럽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어쨌든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쿼터백은 굉장히 귀해요. 리그에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윌 레비스는 이 빅플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좋은 선수예요. 무언가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진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 오케이. 상대가 다가왔을 때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어야 하고 그런 것도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가 존 커버리지를 촘촘하게 펼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볼을 고수한다든지 퀵패스나 이런 것들을 체크다운을 안 한다든지, 그렇다면 분명히 안 좋은 선수로 커리어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이미스 윈스턴처럼 결국 백업의 신세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본인의 이러한 부분을 잘 다듬을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탑 20, 탑 15 이 정도 급의 쿼터백으로는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성장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회의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이 존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부족해요. 그리고 이 포켓, 어웨어니스, 프레젠스 이러한 요소는 저는 과연 이것이 기를 수 있는 요소일까? 그냥 쿼터백 스스로 좀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좌지우지하지 않나. 데리카나 이러한 선수들이 진짜 1년차 시즌이나 10년차 시즌이나 이 프레셔에 대한 대처를 못 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타고나는 요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윌 레비스가 과연 이것들을 잘 고쳐낼 수 있을까? 저는 윌 레비스의 그래서 종착지는 결국 이 똑같은 2라운드 출신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었죠. 바로 데리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도 이 데리카가 레이더스에서 당시 2라운드에서 뽑혔지만 괜찮은 루키 시즌 선보였고 2년차 시즌부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었고, 또 플레이오프도 진출했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타이탄스도 이 윌 레비스가 거의 그 정도의 수준만 좀 되기를 좀 원하지 않나. 그리고 크게 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세 번째 쿼터백이죠. 그리고 픽 순서도 세 번째인데요. 바로 인디애나 콜츠의 앤서니 리차드슨입니다. 네, 사실 AR이라고 불리는 이 앤서니 리차드슨은 뭐 부상 때문에 이 루키 시즌을 정확하게 뭐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샘플 사이즈가 적고 또 부상이라는 요소 때문에 뭐 내년 시즌 과연 어떤 뭐 영향을 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적은 샘플 사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펼쳤고 또 내년 시즌 뭐 다가오는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이나마 뭐 한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은 뭐 드래프트 당시에도 뭐 프로젝트성 쿼터백으로서 분류가 되었죠. 분명히 이 선수는 뭐 운동 능력 그리고 뭐 신체적인 요건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지만 정말 쿼터백으로서 패서로서 이 선수가 뭐 증명을 해내려면 뭐 3년, 뭐 4년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도 분명 앤서니 리차드슨을 정말 1년차 시즌에 뭐 주전으로서 바로서 뭐 올려서 쓰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선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선수가 뭐 트레이닝 캠프, 뭐 프리시즌, 또 정규 시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NFL에 정말 곧바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된 선수라는 것을 모두가 갑자기 느끼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 앤서니 리차드슨은 굉장히 빠르게 주전으로서 데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이 선수는 본인이 이 NFL에 준비된 선수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어쨌든 이 미친 피지컬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뭐 발을 활용한 뭐 듀얼 스렛이라는 무기로서 뭐 러싱 게임에도 참가를 하고 뭐 다양한 옵션 플레이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학 시절에 그런 펼치던 플레이들을 뭐 NFL에서도 똑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이 선수만의 뭐 리듬이나 그런 템포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디애나 콜츠가 많은 것을 준비해 놨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앤서니 리차드슨은 이 본인의 미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본인이 이 패서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빠르게 적응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강한 어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상황에서도 공을 던져도 흐트럼 없이 공이 잘 날아가고 대포알, 뭐 총알같이 패스가 굉장히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리시버의 가슴팍에 온전히 공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패싱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뭐 또 어깨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필립 리버스가 뭐 정말 사이드암으로 뭐 패스를 던진 것처럼 앤서니 리차드슨 또한 어느 상황에서든지 뭐 내가 뭐 쓰러지면서 공을 던져도 나는 던질 수 있다. 뭐 내가 뭐 한쪽 무릎을 꿇고 던져도 난 던질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뭐 드래프트 당시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 NFL이라는 리그에서도 정말 뭐 수비수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공을 진짜 뭐 완벽한 상황에서 던진 것처럼 뭐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사이드암으로 던지든 뭐 오버핸드로 던지든 진짜 자기는 이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어느 상황이든지 이 소화를 해낼 수 있다라는 이 다양한 스로잉 앵글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만 보자면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무기가 많잖아요. 어쨌든 이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뭐 딥볼,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 이런 것들 선보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가진 다리를 활용해서 뭐 디펜스를 뭐 직접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런닝백과 또는 뭐 리시버와 이런 옵션 플레이들을 펼침으로써 상대 디펜스에게 뭐 눈속임을 해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진짜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기본기만 갖추게 된다면 이 인디애나 콜츠의 오펜스는 정말 무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루키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분명히 느껴졌던 시즌이었죠. 앤서니 리차드슨은 분명히 좋은 패스를 날릴 수 있는 쿼터백이에요.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은 진짜 운동선수가 아니라 쿼터백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루키 시즌을 통해서. 그만큼 수준급의 진짜 뭐 3명, 뭐 수비수 3명이 겹치는 상황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 뭐 리시버에게 진짜 정확하게 패스를 꽂는다든지 진짜 어려운 패스들을 충분히 소화를 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너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 일관성 부족이라는 측면은 역시 본인의 뭐 스로잉 메카닉이라고 하죠. 이 패스를 던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이런 메카닉적인 측면이 조금은 기본기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패스의 정확성 이런 부분이 아직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결국 NFL에 있어서 그리고 좋은 쿼터백이라는 것은 기복 없이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에요. 앤서니 리차드슨 정말 다이나믹하고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을 펼칠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쿼터백이라면 본인의 팀을 승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리더라면 일관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이번 오프시즌 뭐 부상 회복과 함께 이 본인의 이런 스로잉 메카닉 이런 것들을 잘 다듬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 시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는 데까지 굉장히 느립니다. 느린 이유는 간단하죠. 아직 앤서니 리차드슨은 디펜스를 읽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뭐 어쨌든 이 오펜스 플레이 컨셉에는 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이 있고 뭐 첫 번째 리시버, 두 번째 리시버, 뭐 세 번째 리시버 이 정해진 리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디펜스를 읽어야 함에도 뭐 라인 상황에서 뭐 허드를 마치고 상대 뭐 코너백의 뎁스가 어떻게 되고 세이프티는 지금 뭐 원하인지 뭐 투하인지 딱딱 보고 뭐 라인베커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와 있고 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디펜스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를 미리 가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리시버가 오픈이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던질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쿼터백이지만 앤서니 리차드슨 아직 이 굉장히 두뇌적인 플레이에 있어서는 조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디펜스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 것이고 또 디펜스의 이 플레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읽어내고 정보 처리를 빨리 해서 누구에게 패스를 던질 것인지 그 최종 이 결과를 내리는 데 있어서 앤서니 리차드슨은 현재 분명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이 디시전 메이킹에 굉장히 느리고 디펜스를 읽는데 부족하고 결국 이 쿼터백적인 요소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준비를 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죠.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의 이 부상이 분명히 아쉬워요. 아쉽지만 어쩌면 또 다른 기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앤서니 리차드슨 분명히 좋은 패싱 능력을 예상 외로 보여주었고 이 선수가 가진 다리, 이 다이나믹한 플레이들 분명히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이 패서라는 이 쿼터백의 가장 큰 덕목에서 부분에서 이 선수가 부족했고 그것을 오히려 이 부상을 통해서 더 준비할 시간을 길러내고 본인의 오펜스 플레이북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내고 그것을 몸에 익히면서 이제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이번 2년차 소포모어 시즌에 오히려 다가옴으로써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합적으로만 보자면요.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가 가진 신체적인 능력이 뭐 예전에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캠 뉴튼을 떠올릴 정도로 분명히 엄청난 이 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다리나 이런 피지컬적인 요소를 본다면. 그리고 캠 뉴튼이라는 선수도 뭐 어깨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내리막을 걷기 전까지는 꽤 좋은 패싱 능력을 소화를 했고 그것과 캠 뉴튼의 다리와 함께 정말 슈퍼볼을 이끌었을 정도로 엄청난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잖아요.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가진 다리와 그리고 이 선수가
쿼터백 패서로서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분명 리그를 놀라게 만들 만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앤서니 리차드슨을 결국 지도하는 이 쉐인 슈타이켄 감독, 이 젤런 헐츠라는 또 다른 듀얼스의 쿼터백과 함께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앤서니 리차드슨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2등의 선수는 뭐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브라이스 영입니다. 네, 브라이스 영은 2023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악몽 같은 시즌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체 1픽이라는 그런 후광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이 사실이고 또 전체 1픽으로서 많은 것을 기대한 팬분들에게 있어서 뭐 버스트라는 소리를 들릴 때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물을 냈고 또 동기인 CJ 스트라우드가 워낙 뛰어난 뭐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교가 되면서 더욱더 좀 부족한 시즌을 선보였는데요. 이 엘라바마라는 이 대학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탤런트에 둘러싸여서 상대 팀들을 뭐 폭격하고 이 굉장히 즐겁게 대학 시절을 보냈던 브라이스 형은 이 NFL 그리고 NFL 최악의 팀인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에서 그야말로 상대 팀들에게 폭격을 맞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캐롤라이나는 진짜 노답의 팀이었어요. 브라이스 형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오라인의 뒤에서 또 제대로 라우트도 타내지 못하는 이 리시버들을 앞에 두고 브라이스 형은 던질 때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은 지켜줄 때도 없고 많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엘라바마 시절에 정말 크고 강한 오라인 뒤에서 정말 좋은 리시버들과 뭐 런닝백들과 호흡을 맞췄던 것과 비교하면은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브라이스 형 입장에서도. 또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이 브라이스 형은 대학 시절에 보여주었던 그런 화려한 플레이들을 프로에서 이어가지 못하였고 영을 기대한 이 팬들의 입장에서 그의 1년차는 충분히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브라이스 형의 2023년 모든 필름을 보고 느꼈던 점은 진짜 우리가 이 브라이스 형의 1년차 시즌 정말 잔혹한 팀의 사정에 가려져서 그렇지 너무나도 희망차고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팬이라면 진짜 한 줄기 빛을 본 시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브레이스 형의 경우에는 좀 반전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브라이스 형이라는 선수는 진짜 많은 실수와 단점들을 선보인 시즌이었어요. 사실 대학 시절의 브라이스 형이 굉장히 작은 피지컬에 불구하고 이 전체 1번 픽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수의 완성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었어요. 뭐 패싱이면 패싱, 뭐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능력이면 능력, 그리고 뭐 쿼터백으로서도 뭐 단순히 뭐 여러 각도의 뭐 패싱, 뭐 정확성, 뭐 디시전 메이킹, 뭐 포켓 무브먼트 그냥 모든 점에 있어서 브라이스 형은 진짜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NFL에서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던 거죠. 일단 브라이스 형의 가장 큰 이 단점으로 꼽혔던 것은 역시 피지컬적인 요소였어요. 그러한 피지컬로는 뭐 NFL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뭐 금방이라도 부상을 당해서 뭐 몇 년 안에 못 볼 것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비친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브라이스 형의 피지컬은 굉장히 작고 왜소해 보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NFL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브라이스 형은 이 거구의 스피드를 또 가진 이 수비수 선수들을 상대로 이들의 태클을 잘 이겨내지 못하였고
뭐 비껴내지 못하였고 땅에 처박히고 뭐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잘 봤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히 작게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작게 플레이한다는 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 풀어보면은 쿼터백이 단신이지만 굉장히 크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크게 플레이한다는 것은 이 뭐 러셀 윌슨이나 카일러 머레이나 이렇게 단신 선수들이고 분명히 왜소해 보이지만 그들은 어떠한 수비수들보다도 더욱더 튼튼하고 강한 힘을 보여주고 또 어쩌면 뭐 본인들의 발, 뭐 스피드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뭐 잡은 것 같지만 뭐 피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큰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과 다르게 브라이스 형은 진짜 손끝으로 살짝 건드려도 막 바로 색을 당하고 발목 살짝 건드렸는데 태클 당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브라이스 형은 분명히 카일러 머레이나 러셀 윌슨처럼 우리가 성공 궤도를 달려왔던 다른 단신 쿼터백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작게 플레이를 한다. 과연 이 선수가 NFL에서 10년, 뭐 15년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또한 이 선수가 과연 1월달, 뭐 2월달 플레이오프 슈퍼볼 무대에서 과연 큰 플레이들을 펼쳐낼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지컬적으로 크게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현재 NFL 쿼터백은 단순 정해진 플레이를 포켓 안에서 펼치는데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포켓 밖에서 즉흥의 플레이를 펼쳐내야 하고 본인을 쫓는 수많은 이 수비수들의 손을 물리치고 태클링을 비껴내야 합니다. 뭐 카일러 머레이와 러셀 윌슨을 비교했던 것처럼 그들이 진짜 키가 작다고 해서 그들의 플레이를 작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터프한 선수들이었고 큰 플레이들을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마음껏 펼치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렇기에 브라이스 형이라는 선수가 앞으로 NFL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크게 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익혀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요소는 결국 다른 플레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엘레바마 이 컬리지 시절에 브라이스 형은 분명히 패트릭 마홈스와 비교되었을 정도로 오프 스크립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쿼터백이었고 정말 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하이라이트들을 만들어낸 선수였어요. 다른 쿼터백들과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하이라이트들을 만들어냈죠. 포켓 밖에서 뭐 5초, 6초, 7초 돌아다니면서 리시버들의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고 그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고 패스를,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브라이스 형은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장점이 단점으로 변모하였고 브라이스 형의 프로 안착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포켓 안에서 프레셔를 느끼고 프레셔를 피하고 수비수를 따돌렸던 브라이스 형은 지금은 평균적인 쿼터백들보다도 프레셔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보여주었던 뭐 포켓 프레센스 온데간데 없고 수비수가 밀고 들어오는 곳에 발을 들이질 않나 수비수가 대놓고 기다리는 곳에 뛰어들질 않나 브라이스 형의 대처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한 브라이스 형의 2023년 인터셉션 장면을 잘 살펴보면 프레셔 상황에서 0의 체크다운 패스로 이어진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프레셔가 다가왔을 때 브라이스 형은 필드를 읽음에 있어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하고 단언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플레이북상 열릴 거라 계획되었던 체크다운을 행하는데 이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브라이스 형은 프레셔에 대한 준비, 인지, 대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마 이 부분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정말 버스트로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죠. 평가 초반에 이 브라이스 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꺼냈지만 어쨌든 풀어낸 얘기는 지금까지 안 좋은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영은 이 모든 종류의 패싱을 그리고 플레이를 펼쳐낼 수 있는 선수예요. 굉장히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수 있고 그의 퀵 패싱, 뭐 메카닉, 뭐 리듬
굉장히 정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 작년 시즌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브라이스 영은 본인만의 이 퀵 게임을 무기로 삼아서 업템포 위주의 노어들 타입의 오펜스를 루키 시즌에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이 강점은 그가 프리스냅 스냅을 하기 전부터 이미 디펜스의 커버리지나 이러한 프런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미리 반영을 할지 움직일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쿼터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브라이스 영은 굉장히 뛰어난 패스의 정확성을 저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2023년 NFL 시즌은 그에게 분명히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는 더욱더 중장거리 위주의 패스를 던졌을 것이고 이 단순히 퀵, 숏패스나 인터미디에 패스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패스의 정확성뿐만 아닌 오히려 장거리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가 대학 시절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이 모든 상황에서의 모든 종류에서의 패스들을 마음껏 던질 수 있다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 브라이스 영의 어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브라이스 영은 역시나 2023년 이 딥볼을 잘 던지지 않은 쿼터백이었어요. 물론 딥볼을 던진 리시버가 없기도 했고요. 아담 딜런이 넘버원 리시버였는데 아담 딜런이 사실 이 딥볼에 특화된 리시버는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슬롯에서 슬랜트 라우트, 옵션 라우트 이런 것들을 타주는 선수이지. 결국 부족했던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오펜스진과 함께 이 브라이스 영은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즌이었고 두각은 말도 안 되고 사실상 하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저는 실제로도 브라이스 영의 어깨는 이 NFL 단계에서 레벨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가진 패스의 정확성과 그가 가진 패스 타이밍, 템포, 그리고 리시버와의 그러한 시너지, 궁합 이러한 것들을 맞춰준다면 신시내티 벵갈스의 엘리트 쿼터백인 조 버로우처럼 조 버로우 또한 루키 시즌 그리고 대학 시절 분명히 어깨가 약하다라는 평균 이하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분명히 루키 시즌까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자말 체이스와 만나고 그리고 그가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정도로 이 성장을 하고 난 이후로는 그가 강한 어깨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의 어깨는 충분히 어마어마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었죠. 저는 브라이스 영 또한 이 어깨에 대한 부분은 조 버로우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쪽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성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브라이스 영은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대학 시절 보여줬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는 충분히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고 이 본인이 이 가진 다리를 통해서 플레이를 연장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필드를 읽어내고 리시버가 열렸다면 그에게 공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었고요. 저는 브라이스 영이 어쨌든 굉장히 영리하고 디펜스를 읽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는 선수예요. 포켓 안에서는 루키 시즌 그 어떤 선수보다도 저는 브라이스 영의 디시전 메이킹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단점으로 얘기했듯이 그가 프레셔 상황에서의 대처, 프레셔 상황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 부분을 발전시켜야 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은 브라이스 영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 이 두 명의 가드에게 있어서 이번 FA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였고 또 레프트 태클인 이커누가 어쨌든 1라운드 굉장히 상위 픽으로서 작년 시즌 굉장히 꼬라박았지만 올 시즌 이 가드진의 안정화와 함께 본인 또한 스텝업을 해낸다면 저는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오라인이 이 평균 이상급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어쩌면 가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브라이스 영 또한
조 버로우가 보여주었던 그런 2년차 시즌의 그런 성장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조 버로우는 어쨌든 슈퍼볼에 진출했을 정도로 미친 모습을 보여줬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브라이스 영 또한 충분히 성장을 거둘 수 있는 모습을 가졌다고, 모든 능력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프레셔가 다가오냐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본인 스스로 뭐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차이가 작년 시즌에 너무나도 극명했고 올 시즌 0이 진짜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 팀의 오펜스를 이끄는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로까지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저는 탑 10급의 선수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트레버 로렌스라는 선수를 봤을 때 모두가 트레버 로렌스의 루키 시즌, 뭐 어반 마이어 감독과의 궁합 모두가 비판하고 버스트라 하고 놀려댔잖아요. 하지만 트레버 로렌스는 2년 차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였고 결국 팀을 플레이오프로 진출시키고 뭐 LA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뭐 30점 차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잖아요. 물론 3년차 시즌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퇴보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을 안겼지만 어쨌든 트레버 로렌스 타입의 시즌을 이번 시즌 브라이스 형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이 플레이오프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오라인만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의 오펜스 마인드의 이런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만큼 저는 브라이스 형의 이번 시즌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전체 1등 2023년 최고의 시즌을 보인 루키 쿼터백은 바로 휴스턴 텍산스의 CJ 스트라우드입니다. 사실 스트라우드는 뭐 2023년 최고의 쿼터백이 아니라 역대 최고의 루키 쿼터백 시즌을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시즌을 선보였었죠. 뭐 저번 오프 시즌 파워랭킹 시리즈에서 제가 뭐 휴스턴 텍산스 소개를 했을 때도 잠깐 말을 했지만 CJ 스트라우드는 진짜 대단한 시즌을 선보였습니다. 진짜 루키로서 정말 원하는 모든 타입의 시즌을 선보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또 향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 만한 그런 시즌을 선보였는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너무 이 선수는 잘 알 것이고 또 결과물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저 또한 뭐 말할 거리가 사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이 뭐 잘 지지해주기도 하고 이 선수를 둘러싼 뭐 어쨌든 다른 루키 쿼터백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젊은 팀이고 뭔가 파이팅 넘치는 그런 라커룸 분위기 속에서 CJ 스트라우드가 굉장히 잘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잘했다. 본인이 너무나도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였고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보자면요. 먼저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이 뭐 드래프트 당시에 나왔을 때도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던 것은 바로 굉장히 빠른 릴리즈였어요. 릴리즈라는 것, 뭐 쿼터백이 공을 던지기까지의 그 과정, 이 릴리즈가 굉장히 빠르다. 쿼터백이 손에 공을 들고 있으면서 공을 던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그 던지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퍼펙트하고 컴팩트하고,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본인만의 패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프로, 특히 NFL 이러한 리그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성공과 실패는 단 0. 몇 초 만에 결판이 납니다. 뭐 1, 2초 만에 결판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플레이가 성공을 하고 이 플레이가 실패를 하고 그러한 판가름은 단 0. 몇 초밖에 차이를 나지 않아요. 쿼터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 몇 초 안에 공을 던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가 몇 초 이상으로 공을 던지는 것인가, 그것은 그 플레이가, 패스 플레이가 뭐 색을 당하다든지 아니면 뭐
수비수의 손에 맞고 튕겨나간다든지 아니면 리시버의 품 안에 안겨서 터치다운을 이어가다든지 그것은 단 0. 몇 초밖에 몇 초의 차이에 있어서 판가름이 납니다. 결국 CJ 스트라우드처럼 굉장히 빠른 릴리즈 타이밍을 가진 쿼터백은 그러한 점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공을 빨리 던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시전이 좀 지체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리시버가 뭐 라우트가 지체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프레셔가 뚫리더라도 그 플레이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빠른 릴리즈 때문에 더욱더 확률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CJ 스트라우드는 이 휴스턴 텍산스 굉장히 뛰어난 본인만의 이 릴리즈 메카닉을 통해서 뭐 패스의 정확성 모든 것을 보유를 했고 이들의 정말 딱딱딱 떨어지는 이러한 오펜스 컨셉들과 함께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이러한 릴리즈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어깨도 자랑하고 패스의 정확성도 자랑하고 또 단순히 포켓 안에서의 플레이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시절 그가 이 조지아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포켓 밖에서의 플레이도 굉장히 뛰어난 수준으로 많이 보여주었어요. 결국 빅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그런 능력까지 갖춘 이 CJ 스트라우드는 진짜 웬만해서는 단점이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선수의 2023년 모든 필름을 모든 스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아니 이 선수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이 선수는 진짜 그냥 매 드라이브, 매 경기, 매 스냅 모든 플레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관성을 보여주는 선수이고 아마 그 부분이 휴스턴 텍산스의 앞으로 10년, 20년이 일관성 있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지 않나 싶고요. 물론 CJ 스트라우드도 물론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먼저 이 굉장히 본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스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 공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체크다운 패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느려요. 딩크앤덩크 타입의 패스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이 게임 매니저로서의 역할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오히려 다운필드 패싱을 고집한다든지 그런 빅 플레이를 너무나도 선호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아쉬운 상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도 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빅 플레이가 뻥뻥 성공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을 거두어서 업셋 승리를 거두었지만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더욱더 촘촘하고 태클링도 강하고 리시버들은 세퍼레이션을 벌리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러닝백이 굉장히 쉽게 열리는 구도라면 체크다운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데 아직 루키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운동 능력에 대한 분명히 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CJ 스트라우드에 대한 단점은 결국 이 선수가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지는지 이런 단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본인에 대한 너무 강한 자신감? 아마 그러한 쪽이 유일한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운동 능력에 대한 과신. 그러니까 CJ 스트라우드는 이 포켓 밖에서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로 나는 수비수들 다 제칠 수 있어. 내 스피드 빨라. 나 굉장히 스트롱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플레이를 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NFL의 선수들은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합니다. 스트라우드는 이 에런 로저스였다면 스로어웨이 해서 그냥 플레이 한번 쉬고 썰드 다운으로 가던가 아니면 펀트 한번 차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스트라우드는 괜히 플레이를 좀 더 연장하려다가 색을 당한다든지 펌블을 만들어낸다든지 좀 더 뒤에서 펀트를 차게 만든다든지 필드 포지션을 아쉽게 만든다든지 어쨌든 그러한 조금 본인에 대한 과신이 너무나도 심해서 드러나는 그런 잘못된 점들이 유일한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점들은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NFL
이 적응을 하고 또 다른 선수들을 존중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쳐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큰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CJ 스트라우드는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완벽한 스로잉 메카닉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릴리즈, 그런데 또 어깨는 강해요. 그리고 또 패스의 정확성 굉장히 뛰어나요. 거기에 또 운동 능력까지 있어서 이 오프 스크립트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필드 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단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에 대한 그런 자만, 그게 유일한 단점이지만 어쨌든 굉장한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향후 이미 작년 시즌에 탑5 쿼터백으로서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 그냥 탑1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슈퍼볼 휴스턴 텍산스가 분명히 조만간 노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일하게 걱정할 거리라면 역시 스트라우드가 클럽도 좋아하고 좀 노는 거를 많이 좋아한다고 저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물론 이 선수는 굉장히 프로 의식이 있을 것이고 노는 것과 일하는 것과 분명히 구분 지을 줄 알고 그럴 테지만 어쨌든 그 부분 유일하게 그 캐릭터 문제 그 부분만 걱정한다면 휴스턴 텍산스는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네, 이상 5명의 쿼터백들 제가 루키 시즌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픽에서 꼽히냐 상관없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브록 퍼디처럼 7라운드에서 꼽힌 선수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팀을 슈퍼볼에 이끌었던 것처럼 각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커리어라는 것은 NFL에서 분명히 대학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선수로 기억되고 어떠한 선수로 역사를 쓸 것이냐는 본인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연습하고 또 성장을 해내고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m very different than your parents because your parents don't want you to fail and they don't want you to be uncomfortable. They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make sure you don't feel the pain that they felt growing up. And it's probably the biggest mistake because they're going to fail. I tell them I love you enough to allow you to fail. I do. I love you enough to allow you to hurt. I love you enough for you to have a bad game or bad month or even a bad season. Because if you're trying to get to the next level, you're going to have those days. And if you can't operate in that space, then you're not going to be at that next level. And that's not just basketball, that's just anything. You're going to have bad days that you're going to have to just fight through because the competition is waiting. They're waiting for you to fail so they can scoop in and take your raise or take your space. And that's what I try to prepare our players for.